저는 저의 인생을 되게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. 적어도 2024년의 1월, 지금은 그렇습니다.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파산한 이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감당 못할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있죠. 돈 없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가계부채가 400조가 늘어난 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. 막장이었죠. 그리고 지금은 그 막장에 막장을 더해서 막장이 더 심해지고 있는 시국입니다. 그래서 많은 이들이 파산하고 가정해체를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하죠. 그렇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남들보다 5년가량 더 빨리 두드려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는 모습으로 좀 경계를 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노인 빈곤이 40%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. 실직과 사업 실패, 사기 등으로 힘겨운 처지에 내몰린 이들이 너무도 많죠. 저도 그 실직, 사업 실패, 사기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겪었었죠. 그리고 지금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참 쉽지 않더라고요. 힘들더라고요. 많이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와서는요, 그 지나온 힘든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 잘 지낼 국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지나온 시간들이 참 무서웠습니다. 두려웠습니다. 겁났습니다. 이제 조금만 몰입하면 이제 울컥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만 참 쉽지 않았던 시간 같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새 지나왔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지내고 있습니다. 사기의 덫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모든 걸 잃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자책감이나 자괴감이나 이 자기 비하나 이런 충격들이 좀 그래도 덜해졌더라는 겁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드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겁니다.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불황이다, 쇼크다, 경제위기다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사업을 벌렸어요. 빚을 예를 들어 한 30억을 졌어요. 매월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자가 한 1,000만 원쯤 되고 고정비용이 한 1,000만 원쯤 돼요. 근데 벌어들인 돈이 한 5천만 원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월 한 3천씩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죠. 그렇게 계속 지내왔는데 항상 예비비로 돈을 축적해 놓고 있어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한 2, 3년은 그래도 벌어들인 돈 없어도 한 몇 년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. 이러면은 지금도 여롭지만은 나중에 큰 위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위기를 대응한 현금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어떨 때는 1억을 벌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고 어떨 때는 플러스 2천만 원이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면 언제 어떻게 그 큰 충격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흔히 얘기하는 자산은 100억이다 자산가다 이러는데 매월 갚아야 되는 돈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이제 두 손 두 발 들게 되면요 자산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. 월 소득이 2천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3천만 원이면 마이너스인 거죠. 답이 없는 거죠. 비록 버는 돈은 250만 원이지만 그 250만 원 중에서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는 삶이다. 당장의 금액이 적죠. 가소롭게 보일 수 있죠. 고작 50만 원 모아가지고 1년이면 600이고 10년이면 6천밖에 안 되는데 에휴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냥 코인에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많습니다. 근데 월 50만 원 적죠. 1년이면 600밖에 안 되죠. 3년 모아도 4년 모아도 2, 3천 안 되죠.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쌓이고 또 쌓이면 10년, 20년 되면요.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게 진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좀 안타깝죠. 이놈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?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. 하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, 유럽도, 일본도, 중국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사는 것이 다 쉬운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요. 대한민국의 경제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걸 들었을 때 불안해하고 휘둘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민 갈까? 도망갈까?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할까?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이제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뭐냐? 현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게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.
경제적인 부분으로는 뭘 얘기한다? 비상금. 비상자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. 당장에 급하게 이제 갑자기 큰 일이 터져서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때, 갑자기 아플 때, 뭐 병원비로 500만 원,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생길 때, 생활비가 100만 원, 300만 원, 500만 원 모자랄 때,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, 없냐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노년에도 빈곤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? 그들이 노년에, 젊었을 때 흥청망청 살아서 그렇다? 아니죠. 그건 고정관념이죠. 상당수는 다들 빡빡하게 산다라는 겁니다. 노년이 돼도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,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여유롭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제가 뭐 부동산 하우스포 뭐 연끌족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하죠.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뛰쳐나가지고 배달 콜 돌리고 배달 한 건이라도 더 해야지 먹고 사는데, 이자 내는데, 원금 내는데 이럴 수 있냐고요.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. 뭐 앞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의 경제 쇼크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, 그러한 삶에 우리 모두를 조금씩 새로이 적응하게끔 이제 변해갈 겁니다. 전쟁이 쉽게 안 끝난다라고 얘기하죠.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금방 끝내냐?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들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전쟁이 길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인정해야 되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사는 게 무섭기도 하죠. 두렵기도 하고요. 겁나기도 하죠.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고요. 어쩌면요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와 빈대가 발거리는 곳에서 살고 있답니다.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밥에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굶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많답니다. 빚에 쫓겨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이도 많고요. 가난이 나이든 노인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,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? 잘 따져봐야죠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. 그런 와중에 저는 이렇게 그래도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. 고마워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마음먹으면서 가야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,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무난히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쟁이 길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엉망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